여기다가 제가 팬클 사인할 정도의 급이 안 되는 아니, 근데 너는 나 모르지? 이름이 뭐야? 나 봤어? 본 거 같은데 아닐지도 몰라. 저도 꼭 장관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 아닌 것 같고. 아, 예, 아닙니다. 현대고에 되게 존경하신다고 제 친구들이. 이거 한 명만 얘기 들었어. 아, 네. 꿈이 감사합니다. 별거 없어. 아,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 행사에서도 한동훈 장관 인기가 꽤 대단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부 유튜버들, 시민들의 사인 요청이 줄을 이었고 저희가 그래서 과거 영상 한번 묶어서 준비했는데요. 좀 본론으로 가보면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충돌한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과거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처리한 체포동의안이 도대체 뭡니까? 이재명 겨냥한 사전예행 연습용 국회 간부기로 활용된 한동훈 장관이 총괄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하기 너무 심하시네요.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입니다. 3.1절까지 껴가지고 방탄하신 거에 대한 반성을 하실 문제지 지금 이 부분에서 부르장났다고 비하기다? 에이, 저는 국민들께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보실지 걱정됩니다. 철진한 예규를 폐지하라고 했더니 검수완박 핑계로 그거 폐지 못했던 허점을 감추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대검 예규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민들 이번에도 다 보신 것처럼 제도는 관행으로 살아있어요.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런 잘못된 제도, 철진한 제도는 없애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급발진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초고급 외제차를 타고 마약 투약을 했다가 마약 투약하고 초고급 외제차를 몰았다가 인도에 있는 일부 시민을 중상을 입히고 근데 이걸 경찰이 왜 풀어줬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붙었던 게 바로 검찰 예규 논란인데 신원보증에 석방했다 이 얘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실 박용진 의원이 맞붙었던 지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팩트체크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게 이 얘기는 한동훈 장관 말이 맞는 겁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법적 상식으로는 박용진 의원께서 좀 이렇게 예규를 읽어보셨다면 저런 말씀을 안 하실 수 있고 예. 뭐 한동훈 장관이 틀렸다 맞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 법 예규는 분명히 불구속 피의자에게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 제가 그냥 바깥에 나가면 제가 사후에 출석도 하지 않을 수 있고 소재불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 주위에 있는 괜찮은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한 신원보증을 좀 해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네, 저 승재현 신원보증 해주겠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나 소재불명이 되거나 출석을 담보하지 않으면 제가 전화해서 승재현 출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원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주면 혹시 출석 안 될 수 있으니 그렇죠. 주위 사람에게 좀 이렇게 신원 보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2015년 12월 21일 날 만들어지는데 왜 만들어지는가 하면 무차별적으로 모든 피의자에게 신원 보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검 예규에 나와 있지만 이 예규가 왜 만들어진가 하면 경찰에서 무차별적으로 신원 보증 받다 보니까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신원 보증이 안 되면 출석 그냥 어차피 경찰서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제대로 출석을 담보할 사람에게만 신원보증 받으라는 게 저 예규가 만들어졌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진 예규 저도 2015년에 알고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께서 이 부분을 조금 차근차근하게 좀 읽어봤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예규는 대검 자체에 있는 거고 우리 전국에 있는 부처의 예규 중에서 필요 없는 예규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 안 됐는 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규는 자체 규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머지 규정들도 폐지 안 된 규정들 많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재현 실장 얘기는 결국 박용진 의원이 한동훈 장관 공격하기 전에 이 대검 예규만 좀 차분히 살펴봤다면 이런 공방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까 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 장관이 뭐 여러 시민들의 인기를 받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박용진 의원 스스로의 몸값을 높이려는 분석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당의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박용진 의원이 정말 본인의 어떤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내용들을 파악하고 얘기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저런 행동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이미 마약으로 전과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제대로 파악이
파악이 안 됐거나 또는 하나의 어떤 마약 성분만을 분석하고 풀어주고 이런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고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법무부 장관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검 예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경찰은 어쨌든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 사람이 재판에 들어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그때는 뭐 대검 예규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좀 경찰의 잘못된 대응과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부분들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한동훈 장관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그것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본인의 뭐 인지도를 높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기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인지도가 높아지겠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본인한테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지금 잠깐 자막에 지나갔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어떻게 공방 사이에 나온 셈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런 공방들이 불필요하게 일어났을 때 서로에게 다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어떤 발언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좀 식지 않고 있는 두 사람의 공방 혹은 대검 예구 얘기 누구 말이 좀 더 정확한지 팩트체크까지 한번 한동훈 장관의 오늘 광복절 경축식 모습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